오늘 그 백내장 재수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굴절 오차가 있을 때, 특히 이제 굴절 오차라면 난시가 많이 남았거나 또 도수가 내가 원하는 그 도수를 계산을 해서 눈에다가 넣어줬는데 그게 오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근시나 원시 쪽에 맞춰졌을 때. 일부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달, 두 달, 3개월 뭐 이렇게 지나면서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재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인공수정체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라식과 라섹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교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. 렌즈 자체를 또 도수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. 또는 이제 렌즈 도수뿐 아니라 렌즈가 한가운데 C축 중심에 있어야지 최상의 결과가 나오는데 특히나 이제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그 렌즈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렌즈가 중심에 있는지 기울어져 있는지 이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시력 결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. 그런 것들이 없는지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적으로 교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. 과거보다는 요즘에는 사실 굉장히 드물지만요. 인공수정체 자체에 혼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뭐 사실 렌즈 자체가 혼탁한 거니까 마치 백내장이 다시 재발한 것처럼 다시 뿌옇게 흐려지겠죠. 그런 경우는 렌즈를 교환을 해야겠죠. 그리고 다초점 렌즈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초점 렌즈라면 초점을 분할해서 멀리 가까이 또는 멀리 중간 가까이 거리를 초점을 나누어서 여러 거리를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인데 예전에 이제 시력 교정술을 받고 난 뒤에 뭔가 이 렌즈가 잘 맞지 않는다든지 동공이 크기가 좀 크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. 오히려 또 단초점 렌즈를 했는데 내가 예상보다 그 단초점 렌즈를 하니까 가까이가 너무 안 보여서 돋보기를 항상 써야 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. 이게 수술하기 전에 예상하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불편하다. 그런 경우는 다초점으로 오히려 교환할 수도 있겠고요. 또 그 렌즈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렌즈를 고정하는 그 수정체 낭이라고 해서 캡슐이 있는데 그 캡슐을 지지하는 선무체 그 모양체 소대가 있어요. 그 소대가 손상을 받았거나 하면 그 소대 지지가 약하기 때문에 렌즈 자체가 기울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그걸 또 다시 고정하는 그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많은 경우에는 시력이 처음에 잘 보이다가 다시 나빠졌다면 후발 백내장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고 간단한 야그레이저를 통해서 다시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재수술 시기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요. 여기서 이제 재수술을 이제 말씀드리면 인공수정체 자체를 교환하는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3개월 이내면 비교적 용이하게 렌즈에 유착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 뭐 1년이 지난 경우에도 교환을 제가 해 본 적이 있는데 조금 유착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박리가 되는 경우는 또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년이 지나거나 수십 년이 지난 경우는 원래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내 수정체 껍데기 그 캡슐은 남겨놓고 앞쪽에 캡슐 낭을 구멍을 이렇게 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제거하고 안에다가 인공수정체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껍데기 캡슐과 그 수정체가 이렇게 딱 유착이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. 그게 너무 심하면 렌즈를 교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너무 빨라도 좋지 않다. 사실 렌즈를 교환하는 것만 따지면 빨리 교환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는데요. 이 도수가 만약에 안 맞았다고 하면 도수는 사실 인공수정체의 도수와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받지만 각막의 곡률, 이 검은 동자 바깥쪽에 있는 이 각막이 수술의 직접적인 타겟은 아니지만 각막이 초기에는 약간 부을 수도 있고요. 또
절개면을 통해서 약간의 난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데 한 달에서 뭐 한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적응이 되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빨라도 좋지 않다고 이렇게 제가 의견을 써놨고요. 또 너무 오래 지나면 어렵다. 그리고 야그레이저를 보통 이제 훈황 혼탁이 생겨서 제거하면 좀 선명도가 증가하는데 그런 경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, 이때는 오히려 그 캡슐의 앞쪽도 구멍이 있고 뒤쪽도 구멍이 있기 때문에 렌즈를 교환했을 때 유리체라고 해서 뒤쪽에 있는 콜라겐 덩어리 같은 투명한 젤리가 있는데 그게 탈출하면 또 수술의 범위가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또 수술의 난이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재수술의 방법은 이제 많은 경우는 이 라식 라섹 수술을 통해서 만약에 도수의 문제라면 교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. 인공 수정체만 아까 유착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교환을 할 수가 있겠고, 뭐 이런 경우는 사실 1차적인 백내장 수술보다는 수술의 난이도가 높습니다. 하지만 또 이제 분리만 잘 된다면 또 비교적 용이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너무 오래된 경우에도 만약에 그 인공수정체 자체의 혼탁이 심하지 않다면 그 렌즈를 하나를 더 넣을 수도 있거든요. 인공수정체가 보통은 여기 이제 수정체가 있던 원래 그 자리에다가 수정체의 낭 속에다가 넣는데 요 렌즈는 투명성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놔두고 렌즈를 요 공간에 하나 더 넣는 거죠. 그런 이제 제품도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과거에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해서 나는 사실 노안 교정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고 난 뒤에 가까이가 너무 안 보여서 돋보기를 쓴 게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다초점 렌즈를 하나를 더 넣는 방식으로 또 노안을 교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.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훈황 혼탁이 있어서 야그레이저를 하면 수정체 낭 후면도 사실 구멍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렌즈를 빼버리면서 렌즈가 있으면 렌즈 자체, 인공 수정체가 이 뒤에 유리체가 앞으로 탈출되는 걸 막아주지만 이걸 제거하게 되면 뒤에 있는 유리체가 앞쪽으로 이제 탈출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. 그런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유리체를 절제술을 같이 시행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수술의 범위가 좀 더 커지고 망막 수술을 또 이제 할 수 있는 의사가 해야 되고 시간도 좀 더 걸릴 수가 있겠죠. 또 그리고 그 수정체 낭이 실제로 이제 선모체 소대라고 해서 이런 그 끈에 의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데 그 끈 자체가 만약에 손상이 되거나 늘어났거나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자체가 덜렁거리기 때문에 이 수정체 낭 안에 고정을 다시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했다고 할지라도 렌즈가 중심에 있지 않아서 이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정체 낭에다가 고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흰자 단단한 공막에다가 고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. 실로 고정을 할 수도 있고 야마네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 인공수정체의 그 지지부를 공막에 고정하는 그런 요즘에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식도 도입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알티플렉스라는 렌즈가 이제 그 보통 시력 교정을 하기 위해서 안내 렌즈 삽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이 홍채 앞쪽에다가 고정을 하는데요. 홍채 뒤쪽에도 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뒤쪽에다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리트로피필러리 테크닉으로 교정을 하면 각막 내피 손상을 조금 더 방지하는 방식으로 또 홍채 모양에 크게 이상을 주지 않고도 수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재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. 각막이 많이 부어 있는 경우는 재수술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. 각막이 뿌여니까요. 각막은 여기 이제 바깥쪽에 있는 투명한 창인데 이렇게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막의 맨 안쪽은 내피층이라고 있습니다. 이 내피층에 그 내피세포들이 하는 역할이 각막의 투명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내피에 손상이 있는 경우 이제 이렇게 내피 숫자가 지금 좌측을 보면 되게 요 동글동글한 요 세포들이 내피세포인데 작고 균일하고 많거든요.
요 같은 면적에 여기는 3,2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이렇게 구멍도 뚫려 있고요. 구멍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. 그리고 세포도 좀 커지고 숫자가 감소해 있어요. 1,850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 내피가 1,000개 이하로 많이 감소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또 이제 수술을 반복할수록 이 내피가 아무리 수술을 잘하더라도 조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게 되면 각막 부종이 호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각막 이식까지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재수술을 섣불리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인공수정체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시신경이나 망막의 그 손상이나 질환으로 인해서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는 이 재수술의 리스크를 또 떠안을 필요가 굳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.